SC 신라 시민교육 생태 시민성 제1부 기후 생태 위기 이해 생태 시민성이란 지구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의미합니다. 생태 시민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기후 생태 위기의 심각성과 인간 삶과의 관련성에 대한 반성과 이해. 둘째, 인간 행위가 타인은 물론 전체 생태계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실천. 셋째, 세계 여러 지역과 집단에서 나타나는 생태 환경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 넷째, 책임과 의무는 지구 생태 공동체에 대한 개인, 사회, 초국가적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 생태위기 이해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의 정의. 기후 위기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와 기후 비상사태라는 용어는 인류와 지구에 대한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설명하고 공격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촉구하는 데 사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1만 1천 명 이상의 과학자가 지지한 2020년 1월의 과학저널 바이오사이언스 기사에서는 기후위기가 도래했다 라고 밝혔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막대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물권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규모를 엄청나게 늘릴 필요가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실태. 산업혁명 이후 인간 사회는 지속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결과로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의 온실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여 지구를 온난화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속도로 탄소를 배출시킨다면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기준에 비해 지구 온도를 최소 3도씨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지구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1.1도씨에서 1.3도씨까지 높은 오늘날 우리는 농경지, 산림, 어업의 손실은 물론 폭염,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더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벌채 및 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태계 손상과 함께 전 세계 생태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세계 인구의 약 10%를 수용하는 많은 해안 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난화된 바다는 해양 생물의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중요한 식량원입니다. 우리의 해상 식량 생산에 의존하는 플랑크톤과 같은 수분 매개체를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붕괴는 기후 시스템은 인간의 의지로 필요할 때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일 탄소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대기 온도가 기준선으로 돌아가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거대한 방열판인 바다가 다시 냉각되어 만년설이 다시 냉각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과 이미 파괴된 산림 지역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 오염 문제.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단지 지구온난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수질이나 토양 오염과 같은 생태계 파괴의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커스 에릭슨 미국 비영리 환경보호단체 조자이어스 연구소 전구원 연구팀은 2023년 40년간 전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로스원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171조 개에 달하고 무게는 230만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2005년 이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거의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양 생물들이 이를 섭취할 경우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시돼 전체 먹이사슬이 교란될 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먹는 사람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토양오염은 토양 속에 포함된 폐수, 하수, 폐기물의 투기나 농약, 비료 살포 등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현상입니다. 토양의 오염은 곧 지하수의 오염원, 하천수의 오염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 같은 경우도 지표에 흡수되면 독성이 증가되고 그 결과 토양 속의 지렁이나 미생물도 죽음에 이르게 되며
결국에는 오염된 토양의 식물들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한 딜레마.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후 위기에 따른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부유한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정작 지구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상이변에 대처할 준비가 부족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들에서 그 결과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막연하게 지구가 처한 위기를 구할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 전역에 걸쳐 빠르게 악화되는 기후 위기를 막기에는 과학기술은 아직은 부족하고 피해 지역은 너무나 넓어 과학기술 장비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직은 과학기술로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가진 지구 전체의 기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에 발달된 과학기술도 지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지구온난화에 과학기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학기술이 지구의 기후 위기를 해소하는데 선봉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최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후 및 생태 위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렇다면 기후 및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인간의 심리적 의지와 실천적 태도일 것입니다. 어차피 환경 문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늦어서 되돌리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 결과적으로 지구의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2024년 유럽 최고법원은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권 침해다 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첫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국제법원에서 기후위기 관련 소송에 내린 첫 판결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밝힌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4세 이상 스위스 여성 2,40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아 생명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고 폭염이 더 덥고 빈번해지면서 고령 여성의 사망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기후 생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화석 연료 연소 사용을 신속하게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의 흐름을 정화하고 재활용 순환 경제로 전환해야만 향후의 치명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많은 개인의 개인적, 집단적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태 시민성을 갖추고 기후, 생태 위기를 이해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기후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변화시키는 모범을 보이고 환경 친화적인 사회 규범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